지독한 두통과 함께 이서연은 잠에서 깨어났다.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코를 찌르는 낯선 향기에 그녀는 억지로 정신을 차려야만 했다. 익숙한 자신의 방에서 나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아니었다. 대신 고급스럽지만 차가운 느낌의 우드 계열 향수 냄새와 희미한 와인 향이 공기 중에 섞여 있었다. 서연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 순간 시야에 들어온 풍경은 그녀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고 그녀가 누워있던 침대는 비현실적일 만큼 넓고 푹신했다. 이곳은 명백히 그녀의 작고 아늑한 원룸이 아니었다. 혼란스러운 시선이 방 안을 헤맸다. 바닥에는 어젯밤 자신이 입었던 실크 드레스와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값비싼 재킷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명품 시계가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필름이 끊긴 것처럼 어젯밤의 기억이 조각나 있었다. 분명 회식 자리에서 프로젝트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는데 기쁨에 취해 평소 주량을 넘겼던 것 같다. 동료들의 축하, 쏟아지는 술잔, 그리고 무엇이었을까? 희미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와 단단한 팔이 그녀를 부축하던 감각만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이불을 끌어당겨 자신의 몸을 가렸다. 끔찍한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언제나 철저한 자기관리와 통제 속에서 살아온 그녀였다. 일에서는 누구보다 완벽함을 추구했고 사생활에서는 단 한 번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룻밤의 실수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상대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하게 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진 옷을 주워 입었다. 행여나 잠들어 있을 남자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죽였다. 다행히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욕실에서 희미하게 물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지만 확인할 용기는 없었다. 서연은 자신의 가방을 찾아들고 도망치듯 방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서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화장은 번져 있었으며 어딘가 모르게 넋이 나간 얼굴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꿈이어야만 했다. 일어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그저 악몽일 뿐이어야 했다. 하지만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주하는 순간 이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이건 실수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오점이다. 반드시 잊어야 한다. 서연이 떠나고 몇 분 후 욕실 문이 열리며 강지훈이 가운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머리카락은 물기에 젖어 있었고 날카로운 턱선을 따라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는 텅 빈 침대를 한번 훑어보고는 예상했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어젯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도 그녀의 눈빛에서는 강한 자존심과 흐트러짐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협탁으로 다가가 그녀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베개를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녀가 떠나며 남긴 은은한 샴푸 향이 그의 코끝을 스쳤다. 강지훈에게 어젯밤은 실수가 아니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발견에 가까웠다.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달랐다. 억지로 접근하며 눈도장을 찍으려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오직 자신의 일과 성공에 대한 기쁨에 순수하게 취해 있었다. 동료의 배신에 분개하며 울먹일 때조차
그녀의 눈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런 그녀에게 흥미를 느꼈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호기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그녀의 가치관과 일에 대한 열정을 엿보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 숲 속에서 그녀는 이제 다시 자신만의 세상으로 돌아가 어젯밤의 일을 필사적으로 지우려 노력할 것이다. 실수라고 생각하겠지. 지우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그렇게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어젯밤 술기운에 자신의 명함을 쥐어주며 이름을 물었을 때 그녀가 힘겹게 알려준 이름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호출하는 대신 직접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오라클 마케팅, 이서연 팀장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그는 그녀가 이끌었던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와 업계의 긍정적인 평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훈의 입계에 맺힌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유능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여자.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맨 이상형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그는 이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끝내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한 인연이었다. 이제 이 관계의 주도권은 온전히 그의 손에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거대한 그물을 칠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그녀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철저히 그의 계획해 움직이게 될 것이었다. 집착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올랐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곧장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어젯밤의 더러운 기억을 씻어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내도 피부에 각인된 듯한 낯선 남자의 감촉과 채취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계획에 실수라는 단어는 없다고 믿어왔다. 모든 것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했다. 그런데 단 하루의 방심이 그녀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을 만들어버렸다. 그녀는 애써 머리를 흔들며 생각의 고리를 끊으려 했다.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그 남자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냥 하룻밤 유흥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남긴 흔적이 없는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가방, 휴대폰, 지갑 모두 제대로 챙겨 나왔다. 혹시라도 명함 같은 것을 주지는 않았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남자의 얼굴조차 희미한 실루엣으로만 남아있었다. 다만 그의 눈빛만은 선명하게 기억났다. 술에 취한 자신을 바라보던 그 깊고 고요한 눈동자.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이 떠오르자 서연은 몸을 떨었다. 잊자. 그냥 있는 거야. 내일부터는 다시 원래의 이서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다. 한편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지우는 방금 비서에게서 보고받은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다. 파일의 제목은 이서연 팀장 관련 분석 보고서였다. 그녀의 출신 대학, 경력, 업무 성과, 심지어 대인관계와 평판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지훈의 표정은 무척이나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뛰어난 인재였다. 특히 그녀의 프레젠테이션 영상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기획을 설명하는 그녀의 모습은 어젯밤 술에 취해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화면 속 그녀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마침 그가 최근 인수한 광고 대행사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의 실적이 부진하여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서연이 근무하는 오라클 마케팅은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중 하나였다. 지우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오라클 마케팅의 이서연 팀장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해. 업계 최고 대우를 약속하고 내가 직접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전하도록.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카우트가 아니었다.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다. 월요일 아침, 서연은 주말 내내 자신을 괴롭혔던 악몽을 떨쳐내려는 듯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자신을 꾸미고 출근했다. 최고급 수트를 차려입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사무실에 들어서는 그녀를 보며 팀원들은 감탄의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팀장으로 돌아와 있었다. 오전 내내 회의를 주재하고 보고서를 검토하며 일에 몰두하자 금요일 밤에 끔찍했던 기억도 조금씩 옅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점심시간 직후 인사팀장이 직접 그녀의 자리로 찾아와 회장실 호출을 알렸다. 회장실 호출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인사팀장을 따라 회장실로 향했다. 무슨 일일까? 혹시 지난번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걸까?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회장석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를 본 순간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깊고 고요한 눈동자, 익숙한 실루엣, 그리고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그는 바로 금요일 밤 그녀와 함께 있었던 그 남자였다. 그는 이제 한 그룹의 회장이라는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지우는 태연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악수를 청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서연 팀장, J&K 홀딩스 대표 강지훈입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잊으려 했던 하룻밤의 실수가 이제는 그녀의 목을 조여 오는 거대한 덫이 되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 남자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로웠고 그 여유 속에는 벗어날 수 없는 집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감촉이 다시 한번 잊고 싶었던 밤의 기억을 상기시켰다. 이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혼란과 두려움을 정확히 읽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연기하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 팀장님의 능력에 대해 익히 들어왔습니다. 우리 J&K 홀딩스가 최근 인수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를 이끌어줄 새로운 대표로 이 팀장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과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드리죠. 그의 제안은 충격적이었다. 경쟁사의 팀장급 인사를 자회사의 대표로 스카우트하겠다는 것은 업계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는 파격적인 행보였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이것이 정말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제안인지 아니면 그날 밤의 일을 빌미로 자신을 조종하려는 수작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그의 영향력 아래로 완전히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녀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위험한 남자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했다. 과분한 제안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현재 회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지우는 그녀의 거절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를 잃지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맞은편 자리를 권했다.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압니다. 하지만 이서연 팀장님 같은 분이 작은 우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인재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큰 세상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과 함께 미묘한 압박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으며 그녀가 결국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천천히 검토해 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팀장님, 저는 한번 눈여겨본 인재는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 말은 스카우트 제의라기보다는 차라리 경고에 가까웠다. 강지훈의 사무실을 나온 서연의 걸음은 비틀거렸다. 손에 들린 두툼한 계약서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 겪었던 비현실적인 상황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하룻밤에 상대로 생각했던 남자가 대기업의 총수였고 그가 자신에게 경쟁사 대표 자리를 제안했다. 이것은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 말투, 모든 것에서 이것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다. 서연은 이것이 교묘한 형태의 협박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다는 불길한 예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자신의 팀으로 돌아온 서연은 창백한 얼굴을 애써 감추며 자리에 앉았다. 팀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가벼운 두통 때문이라며 둘러댔다. 모니터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 작업하던 기획안이 떠 있었지만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강지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한번 눈여겨본 인재는 절대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가 가진 권력과 그날 밤의 비밀을 무기로 자신을 마음대로 휘두를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어떤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계약서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보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사라질 문제인 것처럼 외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가 고민할 시간을 길게 줄 생각이 없는 듯 했다. 바로 다음 날, 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뉴스가 발표되었다. J&K 홀딩스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글로벌 캠페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공개 입찰을 통해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겠다는 공고였다. 프로젝트의 규모와 상징성 때문에 모든 광고 회사가 사활을 걸고 달려들 만한 엄청난 기회였다. 그리고 그 공고문에는 이번 입찰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J&K 홀딩스의 대표 강지훈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오라클 마케팅 역시 이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 분명했고 회사 내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녀의 팀이 이 중책을 맡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거리를 두려 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그를 다시 만나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오전에 열린 긴급 임원회의에서 대표는 직접 서연의 팀을 지목하며 이번 프로젝트의 입찰을 책임지라고 지시했다. 모든 임원들이 그녀에게 격려와 기대를 보냈지만 서연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표정이 굳어갔다.
며칠 후 1차 제안서 제출을 마친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J&K 홀딩스의 공식적인 프로젝트 설명회가 열렸다. 서연은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무거운 발걸음으로 J&K 홀딩스 본사 건물로 들어섰다. 거대하고 웅장한 로비는 그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설명회가 열리는 대회의실에는 이미 업계에 쟁쟁한 경쟁사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반드시 따내겠다는 야망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애써 마음을 다잡고 앞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 했다. 그는 J&K 홀딩스의 회장이고 자신은 오라클 마케팅의 팀장이다. 철저히 공적인 관계로만 그를 대하면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그의 비서와와 몇몇 임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섰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시끄럽던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냉철하고 이지적이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가 참석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잠시 서연에게 머물렀지만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짧은 시선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읽을 수 있었다. 결국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군. 이라고 말하는 듯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의 여유로운 눈빛이었다. 지훈은 막힘없이 프로젝트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서연은 그의 전문적인 모습에 잠시 놀랐다. 그저 돈 많은 재벌 2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시장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설명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시험에 들게 했다. 수많은 경쟁사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그는 유독 서연을 지목하며 질문을 던졌다. 오라클 마케팅의 이서연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타겟층을 공략하기 위한 가장 혁신적인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질문은 지극히 전문적이었지만 그를 아는 서연에게는 다르게 들렸다. 그는 지금 모든 경쟁사들 앞에서 그녀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시험하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오라클 마케팅 전체의 위신이 깎이는 것은 물론 그가 자신에게 했던 파격적인 제안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었다. 서연은 긴장감에 마른 입술을 축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준비했던 자신의 아이디어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답변은 완벽했다. 시장 분석에 기반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접근 방식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여기저기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그녀의 답변을 듣고 있었다. 그의 포커페이스 뒤에 어떤 감정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은 그의 눈빛이 순간 깊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답변이 끝난 후 아주 잠시의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팀장님.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군요. 그의 칭찬은 공식적인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역시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라는 만족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팀원들과 함께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상사인 본부장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크게 칭찬했다. 이 팀장, 오늘 정말 대단했어. 강지훈 대표의 눈에 확실히 도장을 찍은 것 같아.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꼭 가져와야 해. 본부장의 기대에 찬 말을 들으며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상황은 점점 더 그녀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이기면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을 강지훈과 얽혀야만 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이 로비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연 팀장님, 잠시만요. 강지훈이었다. 본부장과 팀원들이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지훈은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며 말했다. 잠시 이 팀장님과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 먼저들 가시죠.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본부장은 어쩔 수 없이 서연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팀원들을 데리고 먼저 자리를 떴다. 순식간에 복대는 서연과 지훈,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지훈은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섰다. 가까워진 거리만큼 그의 존재감이 그녀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아까와는 다른 훨씬 더 부드럽지만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마치 잘 숙성된 샤토 마고를 마시는 것 같더군요. 깊고 풍부하고 사람을 매료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샤토 마고. 서연의 머릿속이 다시 한번 하얗게 변했다. 그것은 그날 밤 호텔방에서 그가 열었던 와인의 이름이었다. 그는 지금 의도적으로 그날 밤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공과 사를 구분하려는 너의 노력은 소용없다고. 나는 언제든 우리의 비밀을 상기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서연은 분노에 몸을 떨었지만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다. 이곳은 적진의 한복판이었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대표님.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녀가 그를 지나쳐 가려고 할 때 그가 다시 한번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내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아직입니까? 그의 눈빛이 집요하게 그녀를 파고들었다. 오늘 보니 더욱 확신이 드는군요. 이서연이라는 사람은 남의 밑에 있을 인재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혹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거미줄처럼 끈끈한 소유욕이 번뜩이고 있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나는 당신의 장난감이 되지 않겠다고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는 그녀가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욱 강하게 올감해 올 것이라는 것을.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서연은 강지훈이 던진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내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아직입니까? 그것은 질문의 형식을 띤 명령이었다. 그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서 그녀의 아니오라는 대답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팀원들은 1차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에 대해 축제 분위기였지만 서연은 웃을 수 없었다. 오히려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본부장은 그녀를 따로 불러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팀장 덕분에 우리가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됐어. 강지훈 대표가 이 팀장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더군. 이 기세를 몰아서 프로젝트를 꼭 따내도록 해. 그의 순진한 격려가 서연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J&K 홀딩스로부터 한 통의 공식 메일이 도착했다. 입찰에 참여한 상위 3개 업체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전까지 일주일 동안 J&K 홀딩스 본사에 임시 사무실을 제공받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사전 협업 단계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J&K의 내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실무진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기획안을 가려내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업계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방식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것은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는 강지훈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오라클 마케팅의 경영진은
J&K가 자신들을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흥분했다. 서연은 이것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강지훈이 만든 또 하나의 정교한 덫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을 이끌고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가야만 했다. 거절할 명분도 피할 방법도 없었다. 그녀가 이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는 순간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회사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 될 것이었다. 서연은 결국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든 자신은 오직 실력으로 승부하여 이 프로젝트를 따내고 그와의 관계를 철저히 공적인 파트너십으로 묶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월요일 아침 서연과 그녀의 팀은 J&K 홀딩스 35층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 짐을 풀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시원하게 펼쳐진 최고의 공간이었지만 바로 위층에 강지훈의 집무실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J&K의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경쟁사에서 온 이방인들에 대한 미묘한 경계심이 느껴졌다. 서연은 팀원들을 독려하며 빠르게 업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그녀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강지훈이라는 존재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끊임없이 그녀의 시야에 나타났다. 그는 진행 상황을 점검하러 왔다. 는 명목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예고 없이 그들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는 다른 팀원들에게는 가벼운 격려의 말을 건넨 후 자연스럽게 서연의 자리로 다가와 그녀의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기획안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그녀와 단둘이 대화할 시간을 만들어냈다. 이 부분의 데이터 출처가 어디죠? 좀 더 신뢰도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혹은 타겟층의 심리를 좀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겠군요, 이 팀장. 그의 지적은 날카롭고 정확해서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유능한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동시에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의 압박은 업무적인 부분에만 그치지 않았다. 서연이 야근을 하며 저녁을 거르고 있을 때면 그의 비서가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거기에는 최고의 효율은 충분한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라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팀원들은 클라이언트의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지만 서연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사육사가 먹이를 주며 길들이려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늦은 밤, 텅 빈 엘리베이터에서 우연을 가장해 그와 마주치는 일도 잦아졌다. 그는 피곤해 보이는 그녀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서연은 매번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다. 한 번은 J&K의 마케팅 총괄 임원인 최민준 이사가 서연의 기획안을 트집 잡으며 공개적으로 그녀를 망신 주려 한 적이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외부 인력인 서연이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인물이었다. 그가 서연을 몰아쓰며 언성을 높이던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이 회의실에 나타났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최 이사를 제지하며 말했다. 최 이사,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서연 팀장의 기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으로 프로젝트의 동력을 잃게 하지 마십시오. 그의 한마디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최 이사는 굴욕적인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서연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을 보호해준 그에게 아주 잠시나마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이 자신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에 불쾌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최 이사의 질투와 의심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낳았다. 그날 이후 최 이사는 서연을 노골적으로 적대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회사 내부에서 또 다른 적을 만들게 되었다. 강지훈의 달콤한 압박은 이처럼 그녀를 보호하는 동시에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의도대로 점점 더 고립되고 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피하기 위해 항상 팀원 중 한 명을 동행시켰고 그의 업무 외적인 호의에는 사무적인 감사 인사로만 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불안과 분노를 오직 일에 대한 에너지로 전환시켰다.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최종 기획안을 만들어 나갔다. 이것만이 그녀가 이 불공평한 게임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지옥 같았던 일주일이 지나고 마침내 최종 프레젠테이션의 날이 밝았다.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모든 심사위원들을 압도했고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강지훈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뜨거운 만족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J&K 홀딩스의 글로벌 캠페인 프로젝트는 오라클 마케팅에게 돌아갔다. 모든 것이 끝나고 서연과 팀원들이 임시 사무실의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강지훈이 조용히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팀원들에게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잠시 서연과 할 이야기가 있다며 다른 사람들을 내보냈다. 다시 한번 거대한 사무실에는 그와 그녀 단둘만이 남았다. 그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일주일은 너무 짧군요. 서연이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자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고 집요했다. 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서연 씨. 여기가 당신의 영원한 사무실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까? 서연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직함을 떼고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공적인 관계의 선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의 달콤했던 압박이 이제 노골적인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에 대한 두려움만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J&K 홀딩스의 프로젝트 수주 소식에 오라클 마케팅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이서연은 하루아침에 회사의 영웅이 되었고 모든 직원들의 찬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오히려 깊은 그림자를 느꼈다. 이 모든 환호가 결국 자신을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태양에 더 가까이 묶어두는 족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도망칠 수 없었다. 그와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일해야만 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그가 선을 넘지 못하도록 둘 사이에 견고한 방어벽을 쌓겠다고.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서연은 가장 먼저 J&K 홀딩스와의 업무 규약을 명확히 했다. 모든 소통은 공식적인 이메일을 통해 기록으로 남길 것. 모든 회의는 최소 24시간 전에 양측의 담당자들이 모두 포함된 상태에서 의제를 공유하고 진행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총책임자인 자신과 강지훈 대표와의 단독 대면 보고는 지양하고 반드시 양측의 실무 책임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것은 그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그녀의 필사적인 방어 전략이었다. 강지훈은 그녀가 보낸 업무 규약 메일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읽으며 흥미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들어보고 있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방어벽은 그에게는 거부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정보격을 자극하는 도전장처럼 보였다. 그는 겉으로는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를 존중하는 척 그녀가 제안한 모든 규약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그 벽을 우회하여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수십 가지의 방법을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권력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기업의 공식적인 구조 자체를 그녀를 옭아매는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긴급 현안 발생이라는 명목으로 수시로 그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 팀장, 방금 들어온 해외 시장 데이터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금 바로 저와 직접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호출은 그녀가 만든 규약의 예외 조항을 파고드는 교묘한 수법이었다. 또한 그는 최고 경영자급 중간 점검회의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의체를 만들었다. 이 회의는 명목상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각사의 최고 책임자인 그와 서연만이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알면서도 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단둘이 마주하게 된 회의실에서 서연은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데이터와 논리에만 의존하여 보고를 진행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의 어떤 사적인 질문에도 업무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감정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인공지능처럼 보였다. 그녀의 이런 철벽 같은 태도는 강지훈을 좌절시키는 동시에 더욱 강한 흥미를 유발했다. 그는 그녀의 빈틈없는 갑옷 아래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의 방어벽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며 인내심을 갖고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J&K의 마케팅 총괄 임원인 최민준 이사였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의 실무를 자신이 총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지훈 대표가 직접 모든 것을 챙기며 자신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에 큰 모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눈에 이 모든 비정상적인 상황의 원인은 바로 이서연이라는 여자 하나 때문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그녀에게 보내는 특별한 시선을 진작에 눈치챘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온갖 추측을 하며 질투심과 위기감을 동시에 키워나가고 있었다. 최민주는 서연을 무너뜨리기 위해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팀이 요청하는 내부 데이터를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지연시켜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다. 또한 다른 임원들 앞에서는 서연의 팀이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현실성이 떨어진다거나 비용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사사건건 비판하고 나섰다. 그의 교묘한 방해 공작 때문에 서연은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만 했다. 한쪽에서는 강지훈의 집요한 접근을 막아내야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최민준이 파놓은 함정들을 피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했다. 하지만 서연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로운 여자였다. 그녀는 최민준의 방해를 예측이라도 한 듯 모든 데이터를 이중으로 체크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한 여러 개의 대안을 항상 준비해 두었다. 그녀의 철두철미함과 위기관리 능력 앞에서 최민준의 어설픈 방해 공작은 번번이 무력화되었다. 강지훈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최민준의 유치한 행동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 모든 역경을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서연의 모습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일 잘하는 직원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수준에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어느 날 저녁 단둘이 남게 된 집무실에서 지훈은 서연에게 넌지시 제안했다. 최 이사 때문에 힘든 점이 많다는 것 압니다. 원한다면 내가 그를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시험하는 말이었다. 만약 그녀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그에게 의존하고 그의 보호 아래로 들어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의 관심은 감사하지만 이것은 제 일이고 제 팀이 해결해야 할 전문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JNK 측에 정당한 협조만 보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녀의 대답은 그의 도움을 거절함으로써 다시 한번 둘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행위였다. 자신의 직접적인 방해가 통하지 않자 최민주는 더욱 저급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 내부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다른 임원들과의 식사 자리나 술자리에서 은근슬쩍 강 대표님이 오라클에서 온 그 예쁜 팀장을 유독 아끼는 것 같다. 거나 이번 프로젝트 수주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식의 말을 흘렸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서연이 실력이 아니라 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끔찍한 루머가 JNK 직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다음 단계 발표 자료를 확인하러 잠시 JNK의 자료실을 찾았다가 화장실에 들렀다. 그리고 칸막이 안에서 그녀는 JNK 여직원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 이서연 팀장 말이야. 진짜 대표님이랑 무슨 사이인 걸까? 어쩐지 대표님이 직접 챙기는 게 이상하다 했어. 결국 여자 문제였군. 그들의 경멸적인 목소리와 비웃음 섞인 말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전문성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데이터와 논리로는 싸울 수 없는 가장 지독한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가 애써 쌓아 올린 방어벽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 속절없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화장실에서 들었던 경멸적인 대화는 서연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수치심과 분노로 들끓었다. 자신의 노력과 실력이 대표와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한마디로 전부 매도당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팀원들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그저 피곤하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소문은 공기처럼 사무실에 퍼져나가 그녀와 팀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다. 동료들의 눈빛 속에서 동정, 의심, 그리고 미묘한 질투가 뒤섞여 있음을 느끼며 서연은 철저히 혼자가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감정적인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더욱더 일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집중력은 자꾸만 흩어졌고 모니터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것은 고향에 있는 요양병원의 이름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스쳤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서연의 귀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위급한 상태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심근경색이었고 당장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에게 어머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이유였다. 서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겨를도 없이 그녀는 부팀장에게 상황을 설명할 새도 없이 가방을 챙겨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그녀의 절박한 외침만이 텅 빈 복도에 울렸다. 로비를 가로질러 건물 밖으로 나온 그녀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마치 그녀의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택시는 잡히지 않았고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언제나 완벽하고 흐트러짐 없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운전석의 창문이 내려가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집무실에서 CCTV를 통해 그녀의 동요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타요. 내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CEO의 명령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패닉 상태에 빠져 있던 서연은 저항할 힘도 거절할 이유도 찾지 못했다. 그녀는 홀린 듯 뒷좌석 문을 열고 채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자 서연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의 이름을 말했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비게이션을 설정했다. 그는 그녀가 진정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운전만 했다. 차 안에는 빗소리와 그녀의 가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했다. 강원도립병원 심장혈관센터의 최고 권위자를 연결해 J&K 홀딩스 강지훈 대표의 지시라고 전하고 지금 당장 수술실로 들어가도록 조치해. 그의 조용한 지시는 그녀의 어머니를 위한 최고의 의료팀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전방을 향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시간을 1초도 되돌릴 수 없었죠. 돈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더군요. 그저 곁에 있어 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그녀를 얻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였다. 그의 말에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의 울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메웠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운전에만 집중하며 그녀가 슬픔을 모두 쏟아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후였다. 서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우는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차가운 복도에서 함께 밤을 새웠다. 그는 따뜻한 커피를 사다 주었고 병원 행정 절차를 조용히 처리했으며 초조하게 수술실 문만 바라보는 그녀의 어깨를 말없이 지켜주었다. 그는 더 이상 집착적인 CEO가 아니었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하고 단단한 버팀목이었다. 몇 시간의 피 말리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고비는 넘겼다는 말에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안도감과 긴장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 순간 지훈이 그녀의 곁에 다가와 조용히 자신의 손수건을 건넸다. 그리고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평소의 그녀라면 단호하게 그를 밀어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었던 두려움과 슬픔을 모두 쏟아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병원 복되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서연은 퉁퉁 부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견고한 방어벽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우는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소유욕이나 집착이 아닌 깊은 염려와 그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 가득했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를 집요한 상사가 아닌 한 남자로 보았다. 자신의 가장 비참하고 약한 순간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곁을 지켜준 남자. 감사함, 혼란스러움, 그리고 이 새로운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뒤엉켰다. 그녀의 방어벽은 힘이 아닌 예상치 못한 그의 진심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며칠이 지났다. 다행히 어머니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회복 중이셨다. 서연은 주말 내내 병실을 지키다 월요일 아침 다시 J&K 홀딩스로 출근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사무실의 공기는 예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무너졌던 그녀와 강지훈 사이의 벽은 다시 쌓아 올리려 해도 어색하고 위태롭기만 했다. 그녀는 애써 그에게서 시선을 피하며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날 밤 그가 보여주었던 따뜻함과 진심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다. 강지훈 역시 그런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보는 그의 시선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이러한 둘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최민준 이사였다. 그는 강지훈 대표가 주말 내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가 직접 차를 몰고 강원도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을 비서를 통해 전해 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적의 중심에 이서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제 그에게 둘의 관계는 단순한 의심이 아닌 확신이 되었다. 그는 이서연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을 넘어 언젠가는 자신을 회사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판단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질투는 공포로, 공포는 서연을 제거해야 한다는 비뚤어진 결심으로 변해갔다. 최민주는 더 이상 소문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의 경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훨씬 더 치밀하고 위험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마침 글로벌 캠페인 프로젝트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걸린 미디어 파트너 선정이라는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다. 수많은 미디어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했고 최종 파트너 선정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서연팀의 추천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었다. 최민주는 이것이 서연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실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업계의 어두운 관행에 능숙한 넥서스 미디어의 대표와 은밀히 접촉했다. 그는 넥서스 미디어 측에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예상 실적과 데이터를 담은 제안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 대가로 그는 자신이 가진 CMO의 권한을 이용해 그들이 최종 파트너로 선정되도록 힘써주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프로젝트 내부 서버에 접근했다. 그리고는 가장 유력한 경쟁자이자 업계 1위 퍼스트 애드의 제안서 데이터를 교묘하게 수정했다. 퍼스트 애드의 예상 광고 효율은 낮추고 비용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마치 넥서스 미디어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이게 조작한 것이다. 서연과 그녀의 팀은 며칠 밤낮으로 각 업체가 제출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최민준이 파놓은 함정은 너무나도 정교해서 그 누구도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표면적으로 넥서스 미디어의 제안은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수준이었지만 조작된 경쟁사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그것은 가장 논리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선택처럼 보였다. 서연 역시 데이터를 신뢰하는 전문가였다.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 남은 미미한 찝찝함을 애써 무시하고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을 따랐다. 그녀는 최종 보고서에 넥서스 미디어를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추천했고 이 보고서는 강지훈과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계약은 신속하게 체결되었고 넥서스 미디어를 통해 캠페인의 첫 번째 광고가 대대적으로 집행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넥서스 미디어가 약속했던 폭발적인 트래픽과 참여율은 온데간데 없었고 실제 성과는 기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JNK 홀딩스의 내부 감사팀이 긴급하게 조사에 착수했고 넥서스 미디어가 실제 유저가 아닌 봇과 유령 계정을 이용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수십억 원의 광고 예산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JNK 홀딩스의 명성에는 심각한 흠집이 났다. 다음 날 아침 긴급 이사회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의 회의실에서 모든 임원들의 비난 어린 시선은 단 한 사람, 이서연에게로 향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된 업체를 추천한 장본인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최민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하며 교묘하게 서연을 공격했다. 이서연 팀장님 같은 유능한 전문가가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라도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의 말은 회의실에 독처럼 퍼져나갔다. 그는 은근슬쩍 회사 내에 파다했던 소문을 끄집어내며 그녀가 넥서스 미디어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실 업체를 추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지우는 싸늘한 표정으로 회의실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증거들은 모두 서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사들은 당장 그녀의 직위를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강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이서연의 능력과 직업윤리를 믿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며 그 배후에 최민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빙하처럼 차가워졌고 최민준을 향한 그의 시선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회의는 순식간에 서연에 대한 청문회장으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프로젝트가 잿더미가 되고 평생을 걸고 쌓아 올린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강지우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란스러운 회의실을 정리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선언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최고 수준의 내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그의 시선은 서연을 지나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최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적대적인 침묵만이 가득한 회의실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한때 CEO의 여자라는 소문의 주인공이었던 그녀는 이제 그 소문 때문에 부패한 계약자로 낙인 찍혀 파멸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었다. 이사회가 끝나고 서연은 J&K 홀딩스 내부 감사팀의 결정에 따라 임시 사무실에 사실상 감금되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압수되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엄격히 통제되었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부패한 계약자로 낙인 찍혔다. J&K의 직원들은 그녀를 대놓고 경멸하거나 혹은 동정심 가득한 시선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그녀와 함께 파견된 오라클 마케팅의 팀원들 역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서연은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인 것만 같아 괴로웠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자신이 검토했던 모든 데이터와 보고서를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복기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완벽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판단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았을까?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에 서연 홀로 남아 절망감에 잠겨 있을 때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왔다. 그의 등장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가 자신을 해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찾아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회장님의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는 분노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그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단 한순간도 이서연 씨가 이 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누가 이 함정을 설계했는지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완벽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향한 강렬한 신뢰를 읽을 수 있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서연 씨. 이 데이터들을 당신보다 더 잘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와 함께 진실을 밝혀냅시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CEO의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요청이었다. 벼랑 끝에 서 있던 서연에게 그의 믿음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적대적인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비밀스러운 동맹이 형성되었다. 그날 밤부터 그들의 은밀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감사를 받는 피의자처럼 행동했지만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그녀는 강지훈의 집무실로 몰래 올라가 그와 함께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 수십만 개에 달하는 서버 로그 기록, 암호화된 이메일 내역, 그리고 조작되기 이전의 원본 데이터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거대한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이 과정에서 서연은 강지훈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권위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분석력과 목표를 향한 무서운 집중력을 가진 전략가였다. 반대로 강지훈 역시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강인함과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 보는 그녀의 천재적인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함께 밤을 새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 사이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는 급격히 가까워졌다. 늦은 밤, 그들은 집무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배달 음식으로 허기를 채웠다. 서연이 서류 더미 위에서 깜빡 잠이 들면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들은 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때로는 각자의 과거와 가치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그의 집착이 단순한 소유욕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의 감정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실되고 순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마침내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서연이 서버 접속 기록을 분석하던 중 아주 미세한 변칙점을 발견한 것이다. 최종 제안서가 제출되던 날 밤, 외부 IP 주소에서 최민준 이사의 아이디로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접속 시간은 그가 조작했던 경쟁사 퍼스트 에드의 제안서 파일의 최종 수정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IP 주소를 역추적하자 놀랍게도 최민준 이사의 자택 주소가 나타났다. 이것은 데이터 조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었다. 한편 내부 감사의 압박을 느끼기 시작한 최민준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서버 관리팀의 직원을 매수하려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넥서스 미디어 대표를 협박하는 등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그의 이런 서투른 움직임은 오히려 강지훈의 감사팀에게 더 많은 증거를 남겨주는 꼴이 되었다. 그는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강지훈의 집무실, 서연과 그는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서버 로그 기록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승리의 열쇠를 손에 쥔 것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안도감,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이겨냈다는 깊은 유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은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서로의 등을 지켜준 전우이자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파트너였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피곤에 지친 그녀의 얼굴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집착이 아닌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했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다. 어쩌면 신뢰 그 이상의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는지도 몰랐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강지우는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J&K 홀딩스의 모든 임원들이 모인 회의실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초조하게 떨리는 그의 손끝이 그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서연이 들어섰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된 피의자가 아니었다. 곧게 편 어깨와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마치 전쟁에 나서는 장수처럼 당당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임원들의 적대적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며 자리에 앉았다. 강지우는 차분하게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감사팀장에게 이번 사태로 인한 회사의 피해 규모와 넥서스 미디어의 사기 행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했다. 보고는 철저히 사실에 입각하여 이루어졌고 모든 책임이 업체를 잘못 선정한 이서연에게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최민준을 안심시키고 그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도록 유도하기 위한 강지훈의 계산된 연극이었다. 이사들은 다시 서연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최민준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추가적으로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며 준비해온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파일에는 출처불명의 자금이 유령 회사를 거쳐 서연의 먼 친척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조작된 금융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이서연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사를 배신한 파렴치한 인물이라며 그녀를 해고하고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그의 완벽한 연기에 몇몇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최민준에게 완전히 넘어갔다고 생각된 순간 강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최 이사님의 열정적인 발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안에 대한 이서연 팀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피의자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감정적인 호소 대신 냉철한 목소리로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자료는 최민준이 제시했던 금융거래 내역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유령 회사의 실제 소유주가 최민준의 대학 동창이며 자금이 흘러 들어간 계좌 역시 서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차명 계좌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했다.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어서 최민준이 몰랐던 J&K의 백업 서버에서 복원한 퍼스트 에드의 원본 제안서 데이터를 공개했다. 화면에는 조작되기 전과 후에 데이터가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의도적인 데이터 조작이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와 강지훈이 함께 찾아냈던 서버 접속 기록이었다. 그녀는 최민준의 자택 IP 주소와 접속 시간, 그리고 그가 수정했던 파일 내역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녀는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을 완벽하게 하나로 꿰맞추어 최민준이 어떻게 이 모든 사기극을 기획하고 실행했는지 그 전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빈틈없는 발표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궁지에 몰린 최민준은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증거다. 강지훈, 네가 저 여자를 감싸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꾸민 거지. 그의 발악에 가까운 외침은 오히려 그의 유죄를 확신하게 만드는 자백처럼 들렸다. 이사들은 경멸적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마지막 증거라며 하나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파일에서는 넥서스 미디어 대표와 최민준이 나누는 대화가 흘러나왔다. 강지훈의 감사팀이 넥서스 미디어 대표를 압박하여 받아낸 결정적인 증거였다. 녹음 파일 속에서 최민준은 자신의 목소리로 계약을 대가로 제안서 조작을 지시하는 모든 내용을 똑똑히 말하고 있었다. 게임은 끝났다. 회의실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서 최민준의 해임을 발표하고 업무상 배임 및 기업 기밀 유출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보안 요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은 최민준을 끌고 나갔다. 한때 회사의 2인자였던 그의 초라한 퇴장이었다. 최민준이 사라진 회의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임원들은 하나둘씩 서연에게 다가와 사과의 말을 건넸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능력과 강인함을 회사 전체에 증명해 보였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자랑스럽고 뜨거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모든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믿음직스러운 손을 올렸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서연 팀장. 당신이 우리 회사를 구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완벽한 승리를 공표하는 선언과도 같았다. 최민준의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자 회사 내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이서연을 향했던 의심과 경멸의 시선은 이제 존경과 감탄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누명을 벗은 것을 넘어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 되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J&K의 직원들은 그녀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그녀의 원래 소속인 오라클 마케팅에서는 축하와 격려가 쏟아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하지만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서연은 오히려 낯선 고요함을 느꼈다. 치열했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남아있었다. 강지훈과의 관계였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건이 마무리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강지훈의 비서가 그녀에게 찾아왔다. 대표님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길 원한다는 전갈이었다. 마케팅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비서가 덧붙인 한마디에 서연은 더 이상 이 만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이제 그와 그녀 사이에 남은 마지막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시간이었다. 약속 장소는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강지훈의 개인적인 공간인 펜트하우스였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실에는 단 2사람을 위한 식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CEO와 계약사 직원의 권력관계가 완전히 배제된 오직 강지훈과 이서연이라는 2사람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와인잔을 들고 창가로 다가섰다. 그리고는 도시의 불빛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처음 당신을 만났던 밤을 기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내 주변에는 언제나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지위, 돈, 혹은 권력. 진심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었죠. 그런데 당신은 달랐습니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도 당신의 눈은 일에 대한 열정과 순수한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내 세상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발견한
진짜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당신을 내 세상에 붙잡아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투르고 어쩌면 폭력적인 방법까지 동원했죠. 내 제안과 내가 만들었던 모든 상황들이 당신을 힘들게 했다는 걸 압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사과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당신을 지켜보면서 내 감정은 단순한 흥미나 집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민준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당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당신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온전한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되고 간절했다. 사람들은 그날 밤을 실수라고 하겠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내게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미래를 그려주지 않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 서연은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을 떠올렸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분노, 그의 달콤한 압박 속에서 느꼈던 혼란, 병원에서 그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따뜻함, 그리고 그의 집무실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느꼈던 신뢰와 동지애. 그녀는 어느새 그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녀 역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강인함과 지성, 그리고 자신에게만 보여주었던 의외의 부드러움과 약한 모습까지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거칠고 집요했던 집착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던 한 남자의 절박한 외침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다. 서연은 조용히 그를 마주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대표님이 무서웠어요. 당신이 가진 힘으로 나를 통제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내 손을 잡아주었던 남자, 이사회에서 끝까지 나를 믿어주었던 파트너,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을 감싸 쥐는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화려한 언어나 극적인 포옹은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행동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담은 조용하고 진실된 약속의 순간이었다. 거친 폭풍우는 이제 완전히 지나갔다. 진실된 고백과 수락만이 남았다. 그들은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마침내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용히 차오르고 있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최민준의 함정으로 위기에 빠졌던 J&K 홀딩스의 글로벌 캠페인은 이서연의 지휘 아래 완벽하게 재기하여 역사에 남을 만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서연은 이제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가 되었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전략의 귀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녀의 커리어는 그야말로 정점에 올라 있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 역시 큰 변화를 맞았다. 그녀와 강지훈은 연인이 되었다. 그들은 회사에서는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완벽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퇴근 후에는 세상의 그 어떤 연인보다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다. 주말이면 화려한 파티 대신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서연은 CEO라는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고
소파에서 잠든 그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 지우는 복잡한 세상사에서 벗어나 그녀의 곁에서 비로소 완전한 휴식을 얻었다. 거칠었던 폭풍우 같던 만남은 이제 잔잔하고 따뜻한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업무적으로 그들은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파트너였다. 강지우는 더 이상 그녀의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했으며,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의 믿음 속에서 서연은 더욱 대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해 나갔고, 두 사람이 함께 이끄는 J&K 홀딩스는 연일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갔다. 집착으로 시작되었던 관계는 이제 서로를 성장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있었다. 어느 기념일 저녁, 강지우는 그녀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다. 그곳은 바로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밤을 보냈던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서연에게 그곳은 한때 지우고 싶은 수치스러운 기억의 장소였다. 하지만 그의 손을 잡고 다시 들어선 그 방은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이 시작된 기적의 장소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그녀를 부드럽게 뒤에서 안으며 속삭였다. 여기서 나는 내 세상을 전부 발견했어.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대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내 인생 최고의 실수를 저질렀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 창가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우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는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연 씨, 나는 당신에게 세상을 다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어. 하지만 당신의 세상이 무너질 때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 당신의 손을 잡아주겠다고 약속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 쓰러질 때 기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벽이 되어주고, 당신의 기쁨을 누구보다 먼저 함께 축하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향한 집착이 아니라 평생을 건 존중과 믿음,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동, 그리고 충만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그녀의 대답은 그들이 함께 이겨낸 모든 시련과 역경 끝에 찾아온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실수로 시작된 하룻밤은 이제 평생을 함께할 운명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2년 후, 강지훈의 원래 제안대로 이서연은 J&K 홀딩스의 자회사인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의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남편의 후광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으로 만년 1위에 머물던 회사를 업계 최고의 종합 광고 대행사로 키워냈다. 모두가 그녀의 성공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녀는 강지훈의 여자가 아닌 당당한 자신의 이름으로 업계의 존경을 받는 리더가 되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어느 날, 서연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온기가 그녀를 감쌌다. 퇴근길에 그녀를 데리러 온 지훈이었다. 그의 품에는 작은 딸아이가 안겨 있었다. 엄마, 아이는 서연을 보자 방긋 웃으며 손을 뻗었다. 서연은 아이를 받아 안고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지우는 그런 두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한때 치열한 전쟁터였던 도시의 풍경은 이제 그들 세 식구가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의 배경이 되어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술에 취해 잘못 들어선 하룻밤의 실수가 그들에게 세상 가장 완벽한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다.